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 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포를 좀 가지시고 오늘 강의를 좀 잔소리처럼이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교시 흡연에 대해서 증상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좀 끊어보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학적인 정보를 함께 드리면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3월 이후까지도 연속해서 이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흡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담배 핀 사람 있어요? 폈던 사람 있어요? 아니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하겠죠. 음주나 흡연은 사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것들이 결국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에 중독이 되거나 의존이 되면 그로 인해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활동이 무너졌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흡연은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흡연은 사실 백해무익합니다.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의존적인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거든요. 자, 니코틴 중독 들어봤어요? 들어만 봐도 중독이란 단어가 좀 별로죠. 결국은 니코틴 중독은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갑니다. 내성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한갑피 피워서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도를. 그래서 2개 펴야 그때만큼 만족스럽고 한 갑을 펴야 이제 그때만큼 만족스럽고 이게 이제 효과가 점점 감소해서 담배 개수가 갑피수가 더 흡연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내성입니다. 그 다음은 갈망으로 가는데 흡연을 안 했을 시에 이 정신적인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정신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이제 갈망이 생겼다고 해요. 이때부터 좀 위험하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 꼴라고 하죠. 막 손에서 냄새나고 지하철 타면 옆에서 냄새나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금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일 가장 최악이죠. 꼴라고 하죠. 흡연을 하지 않으면 어지럽고 막 두통이 있고 토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피워야지만 내 몸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도 반드시 필요해요. 세 가지 단계를 보고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건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흡연량, 그렇죠? 기간, 하루에 흡연을 하는 시간, 그리고 흡연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보고 아, 이분은 내성이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금단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연량과 기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금연을 했었어도 전에 피웠던 그 과거력이 흡연량과 기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반갑씩 30년을 피웠다 이러면은 15감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피웠다. 그러면 10감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갑씩 5년을 피웠다. 10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갑씩 10년을 핀 사람하고 2갑씩 5년 핀 사람은 흡연량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의 발병률을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흡연을 언제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니코틴 의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5분에서 10분도 안 돼서 바로 담배를 피러 가야 돼요. 그 정말 니코틴 의존이에요. 왜냐면 자는 동안은 이제 니코틴 농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어나자마자 흡연하러 가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의존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니코틴 의존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음주는 흡연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거나 아침에 공복이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니코틴을 확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그런 기전이 발동하니까 보통 음주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 물고 있잖아요. 음주와 흡연은 그래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주는 흡연을 또 끌어당기니까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이제 흡연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 어느 때에 더 흡연이 땡기는지, 그리고 뭘 하고 있을 때 더 흡연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도서관이나 또는 비행기 안 흡연을 못 참고 되게 견디기가 힘들거나 이런 태도들도 흡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의사를 만나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니코틴 의존 척도라고 하는 질문지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6가지 질문은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보면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연구역, 예를 들면 교회나 우리 극장 또는 도서관 이런 데서 이제 흡연을 참기가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 중 언제 담배 맛이 가장 좋습니까? 네 번째, 하루에 몇 개 피나 피우십니까? 다섯 번째는 아침에 얼마나 많이 피느냐가 또 니코틴 중독, 니코틴 의존에 영향을 주거든요. 또 여섯 번째는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지낼 만큼 몹시 아프다면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 점수로 계산을 해서 내 점수가 약간 7점 이상이다. 그럼 이제 높은 의존도가 되고요. 4에서 6점이다 하면 중증도의 의존이 있다. 그리고 0에서 3점 이하면 의존도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패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약국에서도 팔고 이제 처방도 되죠. 그래서 이걸 한 8주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좀 가려움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니코틴 패치를 쓰면은 그래도 한 60% 이상의 환자분들은 이제 담배에 맛이 없어. 너무 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딱 물었는데 아우 이상한 맛이 나게끔 하는. 그래서 그 초기 8주를 잘 견뎌야 돼요. 이러면 8주만 지나도 성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연을 총 5년은 해야 나의 생존율, 미래의 폐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물 치료에는 이제 먹는 약이 이제 중요한데요. 부프로피온이나 발레니클린이라고 하는 처방약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알씩 한 2, 3주 쓰다가 이제 하루에 2번씩 8주 이상 쓰면서 16주까지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방을 해보면은 초반에 되게 물렁거려요. 막 속도 답답하고 좀 소화장애도 있고 해서 초반에 좀 탈락률이 높긴 하지만 대신에 흡연에 대한 욕구도는 니코틴 패치보다 훨씬 좀 더 떨어지더라. 근데 이제 먹는 약은 어쨌든 간에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이제 수고로움이 있고, 두 번째는 초반의 부작용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렇지만 되게 금연율은 높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이 금연 치료를 무료로 해줘요. 약값도 무료, 진료비도 무료,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없어요. 금연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니까 되도록이면 올해 이제 금연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학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수월하게 금연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증상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JM 증상도서관에 오시면 내가 혹시라도 뭐 목이 아프거나 콧물이 나거나 뭐 복통이 있었을 때 이제 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내 증상을 진단하지 마시고 이런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 전문의들이 만들어 놓은 채널에서 내 증상을 찾아서 이게 어떤 질병이고 내가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그냥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도서관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구독과 시청과 좋아요와 댓글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